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신차 구입은 일반적인 소비 선택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액 할부라면 현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느끼지만 임대아파트 제도는 단순히 임대료만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입주 시점뿐 아니라 거주 기간 전체를 통틀어 소득과 재산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거주 중 발생하는 자산 변동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항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역시 명확한 재산평가 대상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과 달리 임대주택 기준에서는 차량 보유 여부와 차량 가액이 모두 확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할부 여부입니다. 전액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면 현금 지출이 없으니 재산으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 산정 기준은 할부 여부가 아니라 차량의 현재 가치입니다. 즉 초기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았더라도 차량 가격 자체가 기준을 넘으면 재산 초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차를 구입했다가 재산 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사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동차 등록 정보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숨기거나 누락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기 재산 조사나 수시 확인 과정에서 차량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기관은 재산 기준 초과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기준선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경우 소명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계약 거절이나 부적격 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몰랐다는 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차 구입 이후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차 구입 이전부터 수출 브로커가 접근하는 구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액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뒤 바로 수출로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몇백만 원의 수수료를 제시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차량은 실제 이용 목적이 아니라 처분을 전제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차량은 본인 명의로 등록되며 할부 채무 역시 그대로 남습니다. 수출 과정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법적 금융적 책임은 차주에게 돌아갑니다. 동시에 차량은 재산으로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주거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거래에 관여한 영업사원 역시 회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판매 목적이 아닌 거래로 판단될 경우 개인과 판매자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거래일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일반적인 소비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은 단순히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선택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직결될 수 있는 결정입니다. 큰 지출이나 자산 취득 전에는 재산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